집에 머무는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하는 화장실. 화장실은 세균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세균이 많은 장소에 그치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몰래 들어와서 온갖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장실에서 무심코 사용했다간 나도 모르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입니다. 어느 한 50대 남성이 언제부터인가 기침이 점차 심해지더니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와 혹시 폐암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에 급히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검사 결과 걱정했던 폐암은 아니었지만 비결의 항상균 폐질환이라는 다소 생소한 병을 진단받고 말았는데요. 최근 들어 결핵사촌이라 불리는 비결의 항상균 폐질환이라는 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우리가 욕실에서 흔히 쓰고 있는 샤워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샤워기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내부에 때가 끼면서 수많은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결의 항상균이라는 세균은 온수를 틀 때 수증기와 함께 뿜어져 나오면서 기관지에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보통 수돗물은 정수처리장에서 염소 소독을 거쳐 가정에 들어오지만 샤워기에 존재하는 비결핵균은 염소로도 살균이 쉽게 되지 않아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되면 기침, 가래, 객혈, 발열 등과 함께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폐 속에 각종 염증을 일으켜 폐 기능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치료 기간도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발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되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환자의 경우 병의 진행 경과가 빨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1에서 2년 이내 폐가 모두 망가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면역이 약한 분들, 특히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평소 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결의 항상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샤워기줄과 헤드를 분리한 다음 대야에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어서 하루 정도 담가놓는 것이 좋으며 샤워기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샴푸입니다. 보통 샴푸를 거의 다 쓰고 얼마 남아있지 않을 때 바닥에 조금 남은 샴푸가 아까울 때 샴푸통에 물을 부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물을 넣고 쓰게 되면 세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녹농균이라는 세균이 번식해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 고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녹농균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과 물이 고여있는 곳이라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녹농균에 감염되면 오한을 동반한 고열과 함께 관절통,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폐혈증을 비롯해 만약 피부에 닿으면 모낭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며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세균입니다. 녹농균은 샴푸뿐만 아니라 주방세제나 바디워시 등 모든 세제용기에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에 물을 넣어 쓰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리필 제품을 넣어서 쓸 때는 용기 내부를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내부를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칫솔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의 입속을 드나드는 칫솔. 칫솔은 매일 물로 세척하고 치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해 칫솔 속에 숨어있는 세균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칫솔은 화장실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균을 흡수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칫하다 세균 범벅 막대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집 화장실은 대부분 습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안성맞춤일 뿐만 아니라 변기와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균들이 칫솔 위에 그대로 올라가는 건 어쩌면 당연할 텐데요. 실제로 과거 병원 감염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변기에서 볼일을 본 후 물을 내리면 배설물 입자가 변기 시트로부터 약 25cm 높이까지 확산될 수 있는데 여기에 환풍기나 창문 등으로 공기가 순환된다면 배설물 입자는 화장실 곳곳으로 퍼져 칫솔 위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칫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장균과 포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뮤탄스균 등을 포함한 700여 종의 각종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대한예방치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정집 칫솔모에서 1제곱밀리미터당 평균 약 50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화장실 변기보다도 더 더러운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세균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입안의 미세한 말초혈관을 타고 혈류를 따라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것인데 미국 로체스터대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입속 뮤탄스균이 혈액을 타고 심장에 옮겨가 심내막염 같은 심장병을 일으키고 향후 치매와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균이 췌장으로 이동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를 파괴해 당뇨병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췌장암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욕실 안에 칫솔을 보관하기보다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칫솔 소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칫솔을 30초 이상 담그거나 베이킹소다를 넣은 따뜻한 물에 칫솔을 10분간 담가둔 뒤 깨끗이 씻어서 잘 건조시키면 충분히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수도꼭지입니다. 혹시 수도꼭지를 빼서 안쪽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국 에스턴 대학교 미생물학 연구팀이 생활용품 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 TV 리모컨이나 화장실 변기보다도 수도꼭지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수도꼭지에서 대장균과 포도상구균, 라지오넬라균 등의 세균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세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피부질환이나 호흡곤란, 오한, 전신피로 등을 동반하며 심하면 장염이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방송사가 가정집에 방문해 11년 전에 설치한 세면대 수도꼭지의 오염도를 측정했더니 세균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75배 이상으로 집계될 만큼 수도꼭지의 위생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수도꼭지 안에 있는 거름망에 수돗물을 타고 들어온 이물질이 쌓이고 그곳에서 세균들이 증식하고 있다가 손을 씻거나 세안할 때, 입을 헹굴 때 인체로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수전은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물때가 끼고 세균 번식과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또는 교체를 하는 것이 좋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칫솔 등을 이용해 수도꼭지의 거름망이나 틈새 부분을 깨끗이 세척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치약입니다. 치약은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치약에 함유된 성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파라벤이라는 성분인데 파라벤은 인체용 제품에 쓰이는 방부제 중 하나로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죽이는 성질이 있어 식품이나 화장품의 보존제로 널리 이용되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를 교란해 유방암이나 생식기계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인데요. 트리클로산은 향균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서 치은염에 효과를 보여 치약에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과다 섭취 시 유방암, 불임,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리클로산은 논란이 커지면서 2016년도부터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해외 제품의 경우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구매 전 이러한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뜨거운 물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샤워나 반신욕 등을 할 때 평소보다 뜨거운 물의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신체에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선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자극받아 손상되고 유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의 뿌리와 모낭은 물에 젖으면 평소보다 더 약해지는데 이때 물이 뜨거울수록 두피가 더 민감해져 탈모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 코임바타르 의대 연구에 의하면 뜨거운 물로 한 달 동안 샤워를 한 여성들의 모발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굵기도 감소한 결과가 나왔으며 미국 마이애미대 연구에서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더니 열로 인해 모낭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역시 두피와 마찬가지로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깨뜨려 피부의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균열이 생기면서 피부 노화를 더욱 앞당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몸을 씻을 때 가장 적절한 온도는 약 30도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며 손목을 댔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적당한 온도라고 합니다.
피부 건강이나 탈모 예방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